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지리산을 병풍 삼고 백리 섬진강을 이불 삼은 땅 하동입니다.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 가리 중인 요즘 시어머니 이정임 여사는 막바지 녹차 수확에 손이 바쁩니다. 누가 만든 길이냐 나만이 가야 할 슬픈 길이냐 언제 다시 만나리 귀여운 그 얼굴 그 언제나 만나리. 사연 하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은 유독 가슴속 아린 상처가 눈물이 돼서 빗물처럼 흐릅니다. 파도 치는데 진짜 귀여운 그 얼굴을 언제 볼까 언제 볼까 사슴이 너무 어려워 내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로 보낸 40년 세월. 시어머니는 오늘에서야 조심히 쓰린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집을 나가셨던 건 쫓겨나신 거예요? 그저 매에 못 이겨서 나갔으니까 아는 걸 했다 하라고 아는 거를 바람에 안 난 걸 바람 났다 해라고. 근데 사람 손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이유야 어찌됐든 나서 책임을 못 졌으니까. 열일곱에 시집가서 일남일녀 키우며 살던 29살 시절. 7살 난 아들을 두고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전화를 나가 하지요. 전화를 어째 눈물 흘리고 하면 왜 또 전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뭐 키워주들 않는 엄마가 뭔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어린 마음에 풀지 못할 그런 사연이 있었겠죠. 한 15, 16살 때 산에 불이 났을 때 꽁은 뭐 제 새끼 안 죽이려고 지 몸은 타 죽어도 아기를 감싸고 사는데 알을 감싸고 새끼를 감싸고 사는데 어찌 뭐 아무리 힘든다고 자식을 낳아놓고 그렇게 가셨냐고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40년 전 집을 나간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들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하동에서 불과 40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호적에는 여전히 어머니 이름이 올라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아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죠. 불행한 가정사에 중학교를 중퇴한 아들은 20년 가까운 세월 전국을 떠돌면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분하고 이렇게 뭐 그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나가셔가지고 안 들어왔던 날인가 봐요. 동생이랑 마루에 서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민지 생각이 나. 아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나가신 것 같아요.
아들은 다행히 긴 방황을 끝내고 6년 전에 캄보디아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도 둘을 낳았고요. 미나 잤어? 예. 미나 중머리로 나오면서 좀 잤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잘 갔다 왔어?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무렵에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가족으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작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어머니? 예. 저예요. 뭐 하세요? 녹차 달라고. 녹차? 이 시간에 뭐 녹차 따요? 예? 이 시간에 뭐 녹차 따요? 아이고, 그래도 어렵도록 따면 많이 딴다. 그래요? 응. 지금 녹차 많아요? 애비 왔냐? 아직이요. 이거 녹차 많아. 이거 녹차 꽃이라. 아 그래요? 응. 저도 가서 딸까요? 그러지요? 근데- 그래.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오늘 나 어버이날인데 어찌 이리 나를 기분 좋게 우리 며느리가 역시 똑똑하단게 영예 분단게 그냥 어버이날 가랬는데 못 가래네요. 이뻐 죽겠네. 그냥 전화하는 것도 이뻐 죽겠고. 고마워. 사랑해. 저도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똑똑해. 들어가세요. 네, 끊을게요. 네. 전화번호는 애기 아빠가 줬어요. 애기 아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한테 좀 전화드리자 결혼식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캄보디아 며느리가 어찌 똑똑하고 저리 이쁜가. 처음에 한국말을 돼. 누구세요? 이렇게. 혹시 임기찬 씨라고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저 아들인데요. 이렇게로. 그래갖고 이제 말을 통하는데 엄마야 이거 꿈이냐 생세냐. 캄보디아로 장계를 갔다는데 무슨 한국말은 저렇게 잘할 수가 있냐 싶어. 아이고 이제 나가 우리 며느리를 한 번은 만나겠지. 나가 소개말을 한 번 말아들은 게 해야 되겠다 하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 둘을 낳고서야 합동 결혼식을 올린 아들 내외. 몇 장 안 되는 사진 속에도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술 한잔 되면 옛날에 막 자꾸 말해. 어머니 어떻게 그런 거 말해. 혼자서. 어머니 왜 나한테 나 또 왜 갔나고. 왜 또 어머니 나갔나고. 그렇게 말했는데.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고자 아들의 방황은 길어졌고 삶은 더 버거워졌습니다. 많이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막 그랬죠. 집에 두고 온 7살 아들이 눈에 밟혀 맨정신으로는 살아올 수 없었다는 어머니는 당신 몸을 더 혹사시키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듯한 처절하고 가팔랐던 시간. 어머니는 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을까요? 고사리가 피는 계절이면은 첩첩산중 그곳에 올라서 아들 생각에 찢어질 듯이 아픈 가슴을 내려놓고 울기도 수천 번이었습니다. 사랑스럽고 고사리가 이리 사랑스럽고 이뻐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나가 니를 끊어서 미안하다. 그래. 고사리가 자식하고 비슷해요? 애기 손 같아. 그렇게 마음이 아파.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 진짜 찢어질 듯이. 정갈래 망갈래 찢어질 듯이. 벅차고 진짜. 이제 이런 고사리 산에 오면 이렇게 고사리 끊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잘 가고 겨울로는 이제 책을 보면 그냥 머리가 하얗고 그냥 더 속이 답답하고 함께 그만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밤이 지면 자고 낮으로는 또 뺑히 돌아다니고.
이 여사에게는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무상한 거짓말도 없습니다. 자식 버리고 나온 엄마라는 소리 들으면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40년의 세월. 가파르고 깊은 산은 때로는 도피처가 되기도 했죠. 일 마치고 돌아오는 아빠를 아이들이 반깁니다. 뭐 했어? 그냥 넣어줘 애들. 뭐지 너는? 아 마땅해 계속 놀고 있어. 놀다가 아직 이따 먹어요. 살아있어야지. 애들 줘. 왜? 뭐? 엄마 들어온다. 다른 날보다 서둘러서 귀가를 했는데요. 아빠 먼저 주고 아빠한테. 아이고 우리 수미 착하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이고 6살 어린 딸이 고사리 손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뭐 있는데? 아빠 힘내세요.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와 고마워요. 잘했어 수민이. 아이고 딸. 어서 뭐했냐? 날이 날이니만큼 남편 눈치를 살피던 아내. 작정한 듯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봅니다. 뭔 날이 있어? 어머니인데 뭐 할 만한 거 없어? 어버이날 뭐 그런 거. 아까 나한테 어머니한테 말 다 했는데. 당신이 했어? 그래도 얘들이 아들보다 좀 해줬으면 좋지. 어버이날 가슴에 꽃 한 송이 달고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아들입니다. 뜬다 청소하려고. 살면서 지금껏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 아들인데요. 전화번호 없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자식을 잊을 수가 없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것 같고. 왜 그랬는지 엄마 아들 왜 통화 안 해나고 좀 그렇죠. 그냥 좀 속상하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상처를 털고 이제는 서로 편해지기를 바라는 며느리의 마음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시어머니 이 여사는 오늘도 바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안 줘봤던 게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겠고.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던 마음. 그래도 해마다 옥수수 농사를 짓는 것은 혹여 올해는 며느리가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거의 집에 와 있네. 어딘가. 집에 이제 올라와서 일하고. 오면 좋지 뭐. 네가 힘든 게 그러지. 네. 아이고 착하고 기특한 며느리가 집에 다녀가겠다네요. 몰란가 못 몰란가. 내심 아들도 같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40년 전에 아들에게 만들어주었던 쑥버무리도 만들고 사실 손보다는 마음이 더 급해지는 이 여사입니다. 조심해.
우와, 힘들다. 대문 밖에서 며느리 소리가 들리자 이 여사 발걸음이 아주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백원사. 왔는 거. 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민이도 안아줄게. 아, 무거워 내려세요. 아들은 연락 왔어? 아까 전화했는데 밖에 나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고 이제.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기다렸건만 가슴 한켠에는 서늘한 찬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손 다쳐. 아, 손 안 다쳐. 아이, 손 다친다. 아주 가시도 있고. 아이고, 그런 거 다 해봤는데. 결혼하고 두 번째 시어머니의 집을 방문한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은 남편 때문에 오히려 죄송스러워합니다. 미나님, 이게 뭔지 알아? 이름 몰라요. 몰라요. 누른데 나물. 요거 먹으면 참 건강해지는 나무. 그래, 냄새 이상해. 냄새가 이상해. 네. 잡초 많았으면 좋죠. 그 애들도 할머니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할머니 다른 사람 다 할머니 있잖아요. 저 애들은 할머니만 있는데 막 소리만 듣고 근데 얼굴 안 보여주는 좀 그렇잖아요, 애들. 혹시나 손자들 놀러 오면은 따주려고 아껴두었던 앵두인데요. 탐스러운 앵두 아래 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하네요. 누가 더 큰지. 할머니 집 오니까 좋아? 앵두도 있어서 좋아요? 응. 좋아. 여보세요? 어디 갔어? 어머니 집에 있어요. 뭐? 어머니 집에. 네, 일 끝났어? 나 지금 어머니 집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어머니 좀 뭐 좀 더 하려고. 고사리 좀 싸달라고. 몇 시쯤 올 건데? 아마 한 7시나 8시나 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나요. 집에 있어요. 여기 아빠야? 집에 있어요. 안 나요. 여기 안 와요. 어머니 집 방문이 못마땅한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어머니 저 가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배꼽 인사. 배꼽 빠이빠이. 오, 잘했어. 어서 가서. 이게 내 강아지들. 또 올게요. 7시 온다잖아. 말도 없이 어머니 집에 간 아내에게 화가 단단히 난 듯한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집에 다녀온 걸로 화를 내는 남편이 못마땅하기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만 해줘야지. 오빠 저 어디 갔다 왔어요? 내일 어머니 집에서 밥. 저녁에 밥 먹는다고? 내일 카팅 도로 카팅하러 가는데 또 늦게 끝났어. 영옥사 가가지고 아버지 산소에 들렸다가 내려와서 출발하네. 야, 산소 왜 또 들어가? 그 아버님이랑 갔다가 가야 돼. 그냥 갔다 와. 혼자? 그날은 왜 가? 어머니와 밥 한 끼 먹자는 말에 이래저래 핑곗거리를 찾는 남편입니다. 오히려 저기 뭐야 우리 동네 아래 윗집에 사는 이웃집 아주머니보다도 더 정이 없는 분인데 뭐 이분하고는 뭐 말도 안 해보고 뭐 지내보질 않았는데 뭐 무슨 감정이 생겨나겠어요?
그냥 엄마라고 불러주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제 마음 편하면 엄마라고 안 불러서 제 마음이 편타면 그냥 피는 대로 하고 그래. 여보세요? 애비 퇴근하면 올래. 응? 일 끝마치고 같이 올래, 애비랑 아들이랑. 응? 응. 그러니까 물어보고 와이. 그래. 그래. 어이. 아들이 온대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온다 그래. 말 끝. 이제 아들한테는 전화가 안 왔고 며느리가 이제 일 끝나고 같이 온다고 물어보고 같이 온다 그러네. 오늘은 과연 아들이 엄마 집을 찾을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 여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위한 밥상을 준비합니다. 엄마는 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서 잔치 음식처럼 종류가 아주 많아집니다. 밥상 그거 뭐 그냥 한 끼 차리는 거. 그건 아니지. 내 가슴 속에 이제 나 가슴 속에 엉어리가 이제 이 좀 밥이라도 한 건이 먹는 걸 나 손으로 해주는 걸 먹고 그러면 나가 행복할 것 같아서 내 생애 처음으로 나 쟤 두고 나온 뒤 생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온다 간다 연락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래 오지. 어이구 왔어요. 같이 왔냐 일 되게 하고. 현석이 할머니한테 와봐.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 언니 와. 40분 거리에 사는 아들이 어머니 집 대문 들어서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그러고도 아들은 오랫동안 어머니 집 현관을 넘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입니다. 이 여사는 꿈인지 생신지 믿기질 않습니다. 좋아 죽겠네. 아이고 아까는 애가 터져 죽겠대 그냥. 아들이 힘들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에 가슴속 그리움에 이 동네를 몇 번 찾아온 적은 있어도 집에 들어오기는 처음입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아들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7살 이후에 엄마가 차려준 밥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삶에 허기가 졌던 아들. 그리고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었던 엄마가 나란히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그 밥상 앞에서 결국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눈물이 불편합니다. 밥상 차려주고 또 뒤안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기뻐서. 기쁘고 반갑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고. 그날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표현을 하자면 그냥 무감각한 그거죠. 다시는 생각을 말자. 미움으로 잊혀졌다가 그리움으로 매번 되살아나던 이름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은 쉽게 허물어지질 않네요. 엄마
이제라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고 싶은 어머니와 아직은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는 아들. 과연 아들은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밥 한 끼 먹는데 40년 걸린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으로 함께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고부와 달리 아들은 여전히 표정이 없습니다. 엄마 만나면 캄보디아 말로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말을 무슨 말로 해야 돼요? 인사요? 좀 랩소? 좀 부럽소? 네. 좀 랩소. 좀 랩. 이거 랩? 이거? 좀 부럽. 좀 랩. 어머니가 아들의 눈치를 힐끔 살핍니다. 냉동 창고처럼 얼어붙은 아들 표정에 어머니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요, 이 여행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사돈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 시어머니 이 여사는 감개가 무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모를 만나고 나서야 아들 표정이 조금 풀리네요. 온 가족이 모여있는 시간,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어머니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이 웃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강 메콩에 위치한 며느리의 친정집에 날이 밝았네요. 여기 애기 좀. 시어머니 이 여사의 발길을 잡는 풍경 하나, 바로 아이들입니다. 40년 전에 아들 모습이 겹쳐지죠. 다 이맘때 놔두고 왔지.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 이 여사에게는 아픔이 됩니다. 귀찮은 일을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게 좀 옛날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7살 이후에 엄마 손으로 제대로 한번 쓸어주지 못한 아들. 그 세월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다친 한쪽 팔로 새끼 병아리를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서 벌레를 찾아내는 어미 닭을 보니까 이 여사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아들 곁으로 다가가는데 걸린 시간 무려 40년. 이 여사는 희운을 바라보는 아들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봅니다. 지금도 애기 같아, 애기. 그 손길이 낯설어서였을까요? 아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들 다리 한번 제대로 못 만져보는 엄마 신세. 혹여 아들 입에서 싫은 소리 나올까 봐 자리를 피하는 이 여사입니다. 이거 통 마소통 오빠가 뭘 물어보? 엄마 사오려고 지금 날씨 더우니까 엄마 사오려고. 돈 내고 찜질방에도 간디 자연 찜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다고 그래. 이 여사는 사실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잊습니다. 가족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엄마 더워, 애들 못 자수 있었어. 어머나, 아들이 모자를 하나 고르더니 장모 머리에 씌워주네요. 처형 것도 직접 골라줍니다. 근데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심합니다. 결국 며느리가 나서는군요. 뜨거워요, 엄마. 왜요? 사드리고 싶은데. 사드리고 싶어? 네.
진짜로? 네. 엄마 제 마음 몰랐구만요. 몰랐구만. 미안해. 몰라서 미안해. 엄마 끝내.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며느리 때문에 풀렸습니다. 아이고, 모자 하나가 뭐라고. 모자 때문에 모자 사이가 한 걸음 더 벌어지네요. 그렇게 시장에서 돌아온 아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왜 장모님 모자만 골라주시고 어머님 모자는 안 골라주셨어요? 아니 또 안 산다고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말해가지고 안 그러니까 자꾸 엄마를 무시한다. 나는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보는데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그래 하는 거. 노력해봐서 안 된다면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저도 아니다 싶으면 아닐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머니에게만 유독 곁을 내주지 않는 아들. 오해만 쌓여가는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이거 누구 줬어? 누가? 다른 가족에게는 친절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 아들. 어머니는 슬쩍 그 틈에 끼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본 게 깨끗하구만. 일단은 흙이니까는 물부터 떠다가 가위 깎을 때도 물부터 떠다 손 씻고 먹으라고 주고. 한국보다 흙 깨끗하네. 한국 좋은 데는 안 가봤어요? 한국 끝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 자꾸 한국을 자꾸 듣는 게. 그거 다 좋은데 사람 차별하고 이해 안 하고 자기 의도지만 생각하고. 혼자 이해를 안 하지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고 다 사는데 뭘 세상을 그렇게 살아. 뭐 본인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저는 다 좋아하거든요. 아드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다 좋아하거든요. 표현 서툴러서 투명스러워 보여도 모자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같은 주제로 티격태격 대화 나누는 거 처음입니다. 그때 아들이 어머니 쪽으로 선풍기 바람을 옮겨주는데요. 툴툴거려도 이게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나름의 표현 방식인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와, TV에서만 보다 진짜 신기하네. 우와. 아들과 있는 시간이 이 여사에게는 별천지입니다. 맞는데 가지 마세요. 오빠 아니야. 가지 마. 혹여 아들이 다칠까봐 어머니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머나, 평소 말 없고 조용한 아들이 오늘은 어쩐 일로 행동파가 됐어요. 아파. 안 돼.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딴 야자 열매. 아니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엄마 묻죠. 엄마는 한 번에는 많이 먹었어. 엄마 맛있겠어요? 네, 고마워. 밥에 넣을까요, 엄마? 40년 아들 향한 그리움의 갈증이 해갈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술이다. 이거 약 발라야 되겠다. 어? 달라. 그리고 어머니는 40년 만에 아들 팔을 만져봤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놀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죠.
어떻게 감히 진짜. 잠깐 스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밀어내려고만 했던 어머니의 온기에 아들은 적잖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짧은 스침도 행복이고 꿈 같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게 자식이 부모한테 뿌린 것만 침 받는다잖아요. 그죠? 나가 잘해준 거 없으니까. 과연 아들의 마음에 엄마의 자리가 만들어질까요? 전설과 희망의 메시지로 알려진 유명한 녀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날씨와 시간 등을 맞춰서 와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수민아 저기 있다. 저기 지금 하늘채 맞춰. 그랬다. 여기다 있다. 그래. 우와 이쁘다. 와, 모습을 드러낸 이 녀석은 바로 메콩 유역에서 서식하는 민물 돌고래 이라와리입니다. 바닷속에 고래 저저저저 수민아 고래. 바닷속에도 고래가 있나 그래. 저거 간다 저거죠. 저거 가네. 저거 보이지? 아기하고 엄마. 근데 보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나? 보통 그렇게 둘이 다 웃으니까 그럼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야고 그렇게 웃었잖아요. 한참 더면 야기해요. 둘이서.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가족들이 잠시 비를 피하는데요. 이때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아들과의 대화를 제안합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시간이 없었던 모자죠. 이 여사가 아들 곁으로 갑니다. 좀 쿵각쿵각? 이렇게 심장이 쿵각쿵각해요? 이런 거. 어머니와 아들은 단 둘만의 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아들 옆에 앉는 이 여사가 웃습니다. 근데요, 아들은 영 어색한 표정이죠. 한동안 어머니와 아들은 말없이 빗물만 바라봅니다. 용기를 내서 아들 손을 잡아보지만은 뿌리치는 아들. 어머니는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아들 앞에서 섭섭하기보다는 미안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한많았던 당신의 삶도 서럽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하는 아들. (40년) 동안 끊어지다시피 한 모자의 연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40년 세월. 어머니의 눈물은 강을 이루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한이 많이 있겠지만은 나도 너보다 진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은 열어놓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 엄마 심정. 그 긴 세월 아들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모진 소리도 했고요. 그러나 원망의 깊이가 커질수록 그리움도 커졌답니다. 지나간 이야기 자꾸 들미기 봐야 뭐 속만 쓰리고 또 감정만 상하지 뭐 지난 과거를 들춰내갖고 뭐 좋은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도 없으면서. 아들은 과거보다 이제는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기약하고 싶습니다. 현석이나 수민이 엄마가 뭐라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뭐 좀 기대면 의지나 좀 돼주면 좋겠어요. 그래 할게. 꼭 약속할게. 이제야 어머니 품을 허락하는 아들. 응어리진 세월에 잠긴 빗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지난 과거를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물을 보고 대화를 해서 그런지 흘러가는 물처럼 인생도 그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물 흘러가는 물처럼. 그래 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더 벌리고 예.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웃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같이 놀러를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요, 한국에서부터 준비한 게 있답니다. 와, 시어머니 이 여사님 곱게 꽃단장 하시네요. 맨날 꽃사람만 끄는 줄 알았지.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참 사람이 오래 살겠네 진짜. 얼굴에 분칠 한 번 못 해보고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며느리 덕에 이 여사 얼굴에 꽃핍니다. 며느리도 흡족해 보여요. 아이고, 곱게 한복 차려입으셨어요. 왜 아니래? 엄마는 예뻐. 예뻐요. 누가 예뻐요? 할머니. 어머니와 아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보기 좋은 듯해요. 다시 붙여. 그래. 다시 붙여. 오빠 이뻐? 그러는 겁니다. 이쁘다 그래 나. 왜 웃으시는 거예요? 이뻐서? 아니면 이상해서 그래도. 아니 미용 기술이 좋구만요. 미정 씨 좋겠다고? 나 안 좋아하구만. 원래. 아, 내가 안 좋아하거든요. 지가 안 좋아해. 그럼 미정 씨 좋은데요. 아들도요, 캄보디아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는데요. 사실 오늘 어머니 모시고 결혼식 사진 촬영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정말 꽃같이 예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어색하세요? 왜 웃으세요?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네요. 4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앞에 나서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지켜만 봐야 했던 어머니는 이제야 아들 결혼식 사진 속에 함께합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뭐 크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이제 좀 덜 아파하고 덜 힘들어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냥 바람이죠. 아들한테 늦게나마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고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느끼셔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 아들 말 맞다나 며느리 손녀 손자한테 잘하고 싶습니다. I have a dream. 말처럼 잘 챙기고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줄게요.